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9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할 편을 보겠습니다. 편할 편은 똥오줌 변이라고도 하는데 사람 인과 고칠 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칠 경은 탁자를 그린 남녘병과 칠복이 결합된 글자로 손에 막대기를 들고 탁자를 고치는 모습인데 고치다, 개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할 편은 사람에게 맞게 고쳐서 편리해졌다 라는 뜻으로 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똥이나 오줌을 뜻할 때는 변으로 읽는데 똥이나 오줌을 누고 나면 편하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편하는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편한 것을 말하며 간편은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변소는 화장실을 말하며 용변은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 품을 보겠습니다. 물건 품은 여러 개의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또 입구가 여러 개 있는 모양으로 입으로 물건이 좋고 나쁨을 품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 품평하다, 등급, 품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의료에 쓰이는 약품이고 골품제도는 신라에서 신분을 성골, 진골, 육두품으로 나눈 제도이며 육두품은 6가지로 나눈 머리의 등급입니다. 독서 3품과는 통일신라 시대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누는 과거 제도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활을 보겠습니다. 살활은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살활은 물수와 혀설이 합쳐진 글자이고요. 혀설은 입에서 무언가가 나온 모습으로 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물은 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활발하고 기운차게 이야기를 할 때 침이 튀어나오는 것을 연상하면 살다, 생기 있다 하는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운이 없고 병이 생기면 혀와 입이 바짝 마르게 마련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입안에 물기, 즉 침이 가득하다 하는 뜻이니 살다, 생기 있다, 살아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활동은 기운차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을, 화류법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일회를 보겠습니다. 모일회는 각골무는 이런 모습입니다. 윗부분은 지붕을, 중간은 창고를, 아랫부분은 창고의 문을 그린 것으로 여러 종류의 물건을 함께 저장해 놓은 것에서 모으다, 만나다 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훌륭한 사람을 두루 모아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민회는 새로운 백성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항일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회자 정리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 주장에 맞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후를 보겠습니다. 뒤후는 조금 걸을 척과 작을 요, 뒤져서 올 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조금 걸을 척은 단일 행에서 왼쪽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길이나 거리를 뜻하고 가다 또는 걸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을 요와 비슷한 부수 중에 실사가 있습니다. 실사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왼쪽은 가는 실사라고 하고 오른쪽은 실사라고 합니다. 가는 실사에서 아래쪽 실묶음이 없는 실타래를 그린 작을 요는 실타래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고
그래서 작다, 어리다, 한 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져서 올 치는 앞을 향한 발인 그칠 지를 뒤집은 모양으로 발이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 천천히 걷는 모양이나 뒤져서 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후는 조금 걸을 척과 작을 요, 뒤져서 올 치가 결합된 글자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좁은 보폭으로 길을 가니 남들보다 뒤지다 또는 뒤라는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죄수가 발을 줄로 묶인 채로 길을 가는 모습으로 뒤떨어지다, 뒤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후진국은 후진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뒤에 나아가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선공후사는 사보다 공을 앞세운다는 것이고, 전무후무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며, 우후죽순은 비가 온 뒤에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일시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열개를 보겠습니다. 열개는 문과 한일, 밭들 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한일은 문에 걸은 빗장을 그린 것이고, 밭들 공은 두 손을 나란히 위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빗장을 두 손으로 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열다, 꽃이 피다, 개척하다, 시작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개국공신은 나라를 새로 여는데 공을 세운 신하를 말하며, 개화기는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고, 개척자는 개척하고 넓힌 사람을, 개시는 시작하고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을 보겠습니다. 서울경은 높이 지은 건물이나 언덕 위에 지은 건물을 그린 글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높이 지은 건물이나 누각을 본떠 만든 글자인 높을고와 서울경은 비슷합니다. 왕이 사는 서울은 높고 큰 집이 많아 서울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경기는 서울에서 가까운 주위의 땅을 말하며, 경향은 서울과 지방을, 상경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귀경은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경계를 보겠습니다. 지경계는 밭전과 끼일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끼일개는 사람이 갑옷의 앞판과 뒷판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경계는 밭과 밭 사이에 끼어 있는 길이 땅의 경계, 즉 지경이라는 의미로 지경, 경계, 둘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는 일이나 물건이 서로 맞닿은 자리를 말하며, 시계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계면은 경계를 이루는 면을 말하며, 계면 활성제는 두 물질이 경계면을 활성화하는 약으로 비누나 세제 등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고를 보겠습니다. 높을고는 앞서 서울경에서 각골문을 보았었죠. 2층 건물처럼 보이는 당시로서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넓어져서 가격, 신분, 인품, 지위 등이 높다, 뛰어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좋은 계절인 가을을 의미합니다. 등고자비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의미이고, 기고만장은 기운이 만장이나 뻗치었다는 의미로 일이 뜻대로 되어 기운이 뻗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관대작은 지위가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을 보겠습니다. 공공은 장행공과 힘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장인이 힘을 쏟으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공로,
업적, 사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뜻한 것이 이루어짐을 말하며 공신제는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지급한 밭을 말하며 형설지공은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하여 이룬 공을 말합니다. 논공행상은 공이 있고 없음 또는 크고 작음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은 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9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 고와 공공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